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중심 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저희는 오늘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전략, 실시간 무료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 여기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멘토님이 기다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1%대 상승률을 보였던 우리 증시는 오후 들어 미끄러지며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종가를 썼습니다. 2528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외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며 4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낙폭이 더 깊었는데요. 정오경 0.9% 넘게 떨어지며 811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2시 이후 반등해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3개월 만에 900만 건 위로 올라오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여기에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약 2년 만에 최고치인 114.8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올라 소비심리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뜨거운 고용지표 속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며 뉴욕 증시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7번째로 경신했습니다. 자,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LS에코에너지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세 자릿수 수익을 기록했었죠. 특히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정말 저점에서 잡아주시고 그 이후 계속해서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한때 160%가량의 수익까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도 멘토님이 미리 눈여겨보시고 계시다가 저희 저렴한 타이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알서포트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 3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또 로보티즈도 2번이나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자리 옮겨서 자세한 리뷰까지 들어보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멘토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축구 경기 보고 늦게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1월 시장 너무나 힘들었다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저희 다음 달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축구 네. 경기 못 보시고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어제 사실 전 미증시를 봐야 될 시간이다 보니까 네. 잠깐 봤는데 무승부까지는 보고 네. 네,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희 또 네. 1월의 마무리 멘토님과 함께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백강호 멘토입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우리 증시가 좀 아쉬운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좋은 종목들, 진짜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계속해서 그 종목들의 흐름, 멘토님 출연 안 하시는 날,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장중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공략하실 수가 있겠죠.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화면 우측 하단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스캔을 보시면 입장 링크 뜰 테니까 그 링크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신데요. 월수금 오후 8시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본방송 다시 보기까지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알려드렸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예고 드린 대로 수익률표 하단에 나와 있던 종목들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에 알려주셨던 알서포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는 효자 종목이에요. 네,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 좋던데 저희가 3,650원 이때 당시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시가고요. 어제 종가가 4,900원. 그러면서 3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네요. 멘토님 알서포트가 1월 들어서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최근에 52주 신고가 돌파도 했고 그렇죠.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서포트의 흐름이 사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가요. 최근에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리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차트가 조금 무너졌어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네. 아쉽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지금 현재 모습은 쉽사리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들. 네. 근데 알서포트가 악재가 있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증시의 조정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원래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기세가 있어요. 기세라는 게 조정을 만약에 받을 때 할지라도 뭐 약간의 조정 눌림 이후에 강력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모습은 강력하게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인데 지금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조정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횡보하는 구간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 모습이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조정하는 모습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 조정하는 모습들이, 횡보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의 반전을 좀 돌입해도 될 것 같다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단순하게 짧게 보면 현재 화면만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암울한 느낌입니다. 조정이 더 강력하게 올 것 같고. 네. 근데 넓게 봤을 때, 넓게 보게 되면
여전히 시세 초입의 구간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증시의 조정으로 인해서 알서포트 또한 동시에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진입이 서서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네. 바로 진입이 되기보다는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앞선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걸 좀 빨갛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일 텐데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저항대가 강력하게 받았던 부분이 보일 겁니다. 네. 이 부분대가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선이겠죠.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은 만큼 돌파가 되면 강력하게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 구간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구간 즉 4,500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우리가 1차 진입 구간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00원 구간을 반등 라인으로 보고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진입을 하되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만약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즉시 손절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12월 15일에 멘토님 알려주셨던 알서포트부터 살펴봤습니다. 1월 18일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 52주 신고가까지 돌파했었지만 그 이후 조금 시장을 따라서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걱정 없이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렸을 때 신규 진입까지 가능한 타점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는데 4,500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저희가 그쯤 내려왔을 때 한번 1차 진입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이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연말에 멘토님이 이 두산 로보틱스의 맞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알찬 로봇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월 12일 뭐 고점 대비했을 때 저희가 한 25%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후에 역시나 시장이 힘들면서 로봇주들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멘토님 계속 좋다고 강조해 주셨으니까 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담아봐도 되나요? 궁금증 생길 것 같은데 로보티즈도 AS 한번 도와주세요. 네, 로보티즈 충분히 공략할 구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셨던 분들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요. 네. 드디어 공략할 구간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가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 이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이어왔었는데 맞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강력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때 모습을 잘 상기해 보시게 되면은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이 너무나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동반으로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상승이 멈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이 멈췄던 거예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었냐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상승 이후, 예를 들어서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저는 재차 상승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한 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달라지죠.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통방에서는 제가 로보티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로보티즈도 정리할 순간입니다라고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방송만 단순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들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꼭 입장을 해주셔서 계속 바뀌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저의 분석 내용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꼭 노란 톡방 입장을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오되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진입 타점은 처음에 제가 공개했던 라인대하고 비슷한데 약 25,000원 부근입니다. 25,000원 부근. 처음 제가 공개했을 당시에 가격대랑 상당히 흡사한 가격이죠.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25,000원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좀 넓게 볼까요? 과거 넓게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강력하게 지지하고 저항을 받았던 이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강력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는 이 종목 급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좀 깊게 나온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넓게 보게 되면은 큰 상승은 아니죠. 큰 상승은 아니고 여전히 넓게 봤을 때는 지금의 모습은 횡보하는 구간 속에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로보티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의 테마가 지속적으로 빨리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XR 관련주들 그리고 뭐 AI, 뭐 반도체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하는 것 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XR 지금 핫한 그리고 뭐 갑자기 또 원격 의료 관련주들 테마가 순환이 빨라진 거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 순환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 흐름 있잖아요. 로봇주도 분명한 건 다시 한번 순서가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끝나지 않았고 로보티즈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냐 하면 물론 시장에 급격한 조정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현재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익인 분들은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매도세를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조정이 나온 것 뿐이고요. 시장의 반등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로봇주들도 상승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후의 이야기 들으실 분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얘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18일과 27일 두 번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 로보티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들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힘들게 하면서 로봇주들도 따라서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종목에 대한 걱정할 것 없이 멘토님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25,000원 중요한 가격 라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히려 신규 진입 가능한 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로봇, 반도체, AI 같은 이런 저희가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승 흐름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좀 고점이 왔을 때 매도하고 싶으신 그런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주 또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야지만 이 로보티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알서포트 같은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시려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요.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 우측 하단 제 손 아래 QR코드
스캔을 보시면은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종목 얘기, 시장 얘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는 오늘 장 출발까지 10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멘토님 지켜보고 있는 특징주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이렇게 또 1월 한 달 동안 정말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졌고요. 주도 테마는 맞습니다. 어떤 쪽인지도 모르겠고 수단이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1월 마무리 그래도 멘토님과 함께 잘해보고 싶어요. 어떤 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네. 비트컴퓨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원격 의료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어, 어제 장에서 좀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아쉽게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어제 아쉽게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네.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양봉 이후의 흐름입니다. 양봉 이후 흐름인데 박스권을 봐야 됩니다.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이 약 7,8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약 5,000원 부근이에요. 5,000원 부근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이 7,800원 그 다음에 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강력한 박스권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가격대입니다. 과거를 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지지받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상승이 강력하게 일어났었지만 중요한 건 현재니까요. 중요한 게 어제의 모습이에요. 어제의 모습인데 어제도 딱 그 자리를 부딪히고 내려온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음. 어제 너무나 아쉽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제 사실 이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아쉬웠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안정성이 되었다면, 시장이 받쳐졌다면 비트컴퓨터는 충분히 상한가를 가고도 남았을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 7,800원하고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위아래로 봤을 때 엄청난 그 가격 차이가 나죠. 무려 30%가 넘습니다. 네. 40%가 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격대 있잖아요. 롤링하는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가격대에 있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매물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매물대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매물대이기도 하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고점 돌파가 안 됐으니까 손실로 이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했을 당시에 앞서서 물려있던 분들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차 두 번째 진입하셨던 분들은 애석하게도 세 번째 역시나 이 7,800원까지 가지 못하는 걸 보고 현재는 많이 물려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손절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손절하신 분들이 많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는 사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그 매물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매물대. 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7,800원 돌파를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7,800원 돌파를 아예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 매물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을 겁니다. 실망 매물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사실은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았을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역시나 힘이 부족했던 거죠. 상승하려는 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뒷받쳐준 힘이 부족해서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건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 네.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승이 바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갑자기 상승이 나온다 이런 포인트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오늘 상승이 강력하게 나온 거라면 어제 이미 상한가를 갔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을 거면 어제 이미 상한가가 갔었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만큼 이미 강력하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어제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는 건 멈칫한 거잖아요. 멈칫했다는 건 그만큼 뒷힘이 부족했다. 고로 오늘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왜냐고요? 이 7,800억은 과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학습이 됐으니까요. 저만 지금 7,800원을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고요.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7,800원이 저항대다. 어제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했네. 나도 매도해야지.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조정이 깊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조정이 깊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니 과거처럼 7,800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요 바닥까지 갑자기 쭉 내려간다고 보진 않아요. 네. 이게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재료가 신선해요. 물론 이제 원격 의료가 사실 기존에도 한번 언급된 바가 있었지만 지금 테마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테마입니다. 네, 어제 뭐 정부에서 지원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테마기 때문에 갑자기 이대로 소멸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다시 이슈를 받고 상승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 네. 고로 비트컴퓨터가 오늘 음봉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 이게 끝났다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더 깊어질 거야, 뭐 이 바닥까지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깊게 내려온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네. 조정이 얕게 분명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오늘 방송 이후에 또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 그쵸. 거의 3거래일은 저랑 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에 비트컴퓨터에 눌림목 공략을 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나머지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작 전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만한 종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어제 원격 진료 관련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도화의 신속 추진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비트컴퓨터 어제 28%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아쉽게 상한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멘토님이 알려주신 이 5,000원에서 7,800원 서 강력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우선 조금 어제 급등 나왔던 만큼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희가 눌림목대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이 테마의 신선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문자 메시지 혹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시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오늘의 밀키트 종목 멘토님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좀 굉장히 뜨거운 테마를 가져오셨어요. 네, 책 맞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멘토님 뭐 혹시 휴대폰 어떤 거 사용하실까요? 저는 삼성 갤럭시를 씁니다. 갤럭시 쓰실까요? 네, 저는 맞습니다. 사실 사과 제품 이렇게 네네. 컬렉션 맞춰놓는 걸 좋아하고 네. 있는데 비전 프로에 대한 궁금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 또한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또 사전 예약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이렇게 관심 받고 있는 테마 XR 쪽에서 멘토님이 네.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요즘 막 청소하시죠? 떠들썩한 종목은 아니고 그렇죠. 오늘 종목 좀 새로운 종목 세코닉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준비해 주신 기업 분석 내용 먼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코닉스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분명히 선물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오, 진짜요? 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 XR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생소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 드리면 VR의 확장판, 좀 더 발전된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곧 발매를 눈앞에 바로 두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모레죠? 2월 2일. 네, 내일 모레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XR 관련주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고 온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일단 세코닉스는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나 뭐 차량용 카메라 렌즈 모드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XR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투사 모듈이거든요. 이 네. 저관 렌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AR 글래스 미국의 업체인 뷰직스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될 것 같고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매출표를 봐도 이 광학 렌즈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한눈에 봐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중요시하게 봤던 거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거지만 이 XR을 저는 굉장히 큰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밀히 말하면 원격으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거 되게 작은 재료입니다. 물론 이제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재료예요. 네. 제가 크다라고 표현한 재료는 로봇주나 AI, 반도체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슈를 많이 받냐 안 받냐, 앞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봤다는 겁니다. 네. 일단 애플의 XR 헤드셋 비전 프로가 2월 2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전 판매가 완판이 됐어요. 한 달치 분이 완판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또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그렇게 기기를 많이 만들지 않고 좀 제한된 공급량을 그렇죠. 한다고 하던데 한 달치가 이미 완판이 됐다. 맞습니다. 인기가 엄청나네요. 엄청난 인기를 저는 뭘 봤냐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네. 그만큼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애플뿐만 아니죠. 메타는 이미 XR 헤드셋 퀘스트 3를 작년 말에 7화를 했고요. 그리고 4분기 출하량이 무려 200에서 270만 대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출시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미 출시 예정이라는 점은 이슈를 조금만 확인해봐도 나오게 되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포인트가 되겠죠. 세코닉스랑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인가요? 네, 오. 2015년도에 네. 삼성전자 VR 제품에 렌즈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XR 기기 또 따라서 출시 예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 한 번 했던 업체랑 네.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사실 재밌는 게 실제로 한 번 더 XR 제품에 공급을 할지 말지는 네. 미지수죠. 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지수예요. 근데 재밌는 게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현재에 표현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 마치 지난번에도 계약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다는 게 중요 네. 포인트입니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주가는요 그 기대감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따 기술적 분석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숨기고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지금 주가가 너무 잠잠한데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이따 차트에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네. 자, 우선은 저희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의 기업 분석 먼저 들어봤습니다. 종목명은 세코닉스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테마 XR 부품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광학 모듈 혹은 필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2월 2일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이미 사전 예약에서 완판
좋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XR 헤드셋을 출시를 올해 하반기 빠르면 6월쯤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코닉스가 이미 삼성의 VR 제품에 광학용 렌즈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출시될 이런 XR 관련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세한 차트상의 비밀은 잠시 후 멘토님만의 고투더퓨처 기법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1월 31일 수요일 현재 시장 개장한 지 정확히 5분가량 지났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7% 내리면서 2,497포인트, 어제에 이어서 2,50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0.2%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 8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19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60억, 기관은 120억 정도 팔자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100억 정도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가장 뜨거운 테마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률 제일 높은 테마는 마리화나 대마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EDGC가 17%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BL팜텍도 14% 정도 두 자릿수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EDG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회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이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BL팜텍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자회사인 BL사이언스가 AI 세포 영상 진단에 관련된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상장된 종목들 급등과 급락이 조금 반복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포스뱅크는 11% 빨간불 켜면서 31,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엠텍과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1%대 정도 소폭의 오름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오늘 1월 마지막 시장 출발 상황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 세코닉스의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XR 관련주도 시장에서 요즘 핫한 테마이니만큼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오늘장에선 우선 0.65% 정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 7,7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가격 자리가 어딘지 저희는 얼마 정도에 진입을 해보면 좋을지 차트상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네. 흐름이 좀 부드럽죠.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우상향을 서서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항상 넓게 봐야겠죠. 네.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게 되면은
오늘 굉장히 제가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중요한 자리가 네. 딱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7,600원? 7,700원 네. 정도? 맞을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멘토링 한 3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조금씩 차트 네네. 공부가 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 7,600원을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보시게 네. 되면은 넓게 볼까요? 넓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네. 참 세코닉스 역사가 다채롭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종목을 저는 좋아하는데 현재 모습을 다시 볼게요. 이거 얘기 드릴게요. 보시면은 전고점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던 전고점이 32,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가 2013년도예요. 이때 이후에 네. 무려 10년 동안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다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바닥 구간이에요. 현재 이 7,600원은 바닥 구간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닥 구간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좀 쉬운 공부기도 하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권을 다지고 행보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터졌다. 이른바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유튜브 공부했었을 때 많이 보셨던 그 매집하는 뭐 차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매집하는 차트예요. 매집하는 차트인데 네. 이걸 이제 파헤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파헤쳐 봐야 돼요. 저랑 이제 파헤쳐 보실 텐데 볼게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박스권을 그려야 됩니다. 현재로 와서 박스권을 그려야 돼요. 자, 전고점 이제 박스권 그려볼게요. 네. 자,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바로 9,800원 그냥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 5,500원 정도 이 정도 포인트로 잡아볼게요. 자, 이 포인트도 역시나 과거로 봤을 때 강력하게 저항과 지지받았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10,000원은 심리적인 저항대이자 지지 라인이기도 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10,000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9,960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네.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제가 비트 컴퓨터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니 실망 매물이 나온다.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도전한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재밌는 게 세코닉스는 분명한 건 XR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XR 관련주들이 이제 점점 더 이슈를 받고 그다음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세코닉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고로 지금은 분명한 건 저점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상승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10,000원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세코닉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00원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XR 관련주들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세코닉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관련주가 아닌 거 아닌가요?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주식이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조차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겠죠. 공부하는데 정보의 습득을 그대로 이제 현재 내 매매에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XR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관련주를 찾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후속주라는 표현을 할게요. 제가 뭐 2등주입니다, 3등주입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R은 쉽게 끝나는 그런 테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할 거예요. XR 관련주 다른 거 많이 올랐는데 나는 이제 그쵸? 저평가된 걸 찾기 시작을 해야겠다. 네. 그게 바로 세코닉스가 된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바닥권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지금은 안전한 바닥권이구나라고 느껴지겠죠? 네. 왜냐하면 바닥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5,500원대입니다. 그리고 10,000원대 그리고 미들라인 그려볼까요? 중간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 라인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유효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을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눌림목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조금 더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진입의 기회를 삼는다면 네. 조만간에 여러분들 조만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만간에 10,000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0,000원이 돌파될 수도 있고요. 돌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비트 컴퓨터 얘기 드렸잖아요. 조정을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야 지금 이 이후의 흐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종가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일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며칠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방송을 제가 자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야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공부까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 세코닉스의 차트 설명까지 멘토님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7,600원, 7,700원 선의 강력한 매물대 자리가 물려 있고 이전에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아쉬운 흐름이 지금 고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 XR 부품주 중에서도 굉장히 기업은 탄탄한데 주가는 바닥인 최근에 시장에서 좀 저PBR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좀 걸맞는 그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찬가지로 멘토님 계속 강조해 주셨던 대로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고 10,000원 돌파 여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과 이번 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 3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멘토님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 혹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은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주반도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제주반도체. 네, 제주반도체 사실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가 그쵸? 눌림이 좀 이어졌습니다. 눌림이 좀 너무 이어지고 가팔랐어. 네, 많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만 보면은 제가 정석적으로 생각했던 미국 그 증시 주식과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커플링 되지 않았나, 유일한 주식이지 않았나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조정의 상황입니다. 조정의 상황인데 그럼 이게 제주반도체가 상승이 좀 끝났나 끝나지 않았나를 먼저 얘기 드리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주반도체 힘이 여전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반도체가 그만큼 현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을 또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눌림목의 구간,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공개했었던 마치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슷한 흡사한 모습인데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약간의 반등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쓰러져도 쓰러지지 지금은 쉽게 그렇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고 무너질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정말 무서울 만큼 올라갔다가 현재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쉽게 무너지진 않고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앞서 얘기한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1월 마지막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은 XR 관련주였죠. 세코닉스 담아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차트상 설명과 함께 도와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린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